여러분, 혹시 테슬라 업데이트 알림 보고 또 뭐가 바뀐 거지? 하고 그냥 넘긴 적 있죠.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건 진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T3에서 파헤칠 내용 겉으로 보면 트럭 그림 하나 바뀐 거 아니야? 싶은데 실제로 뜯어보면 테슬라가 전 세계 자율주행 확장 전략을 얼마나 치밀하게 짜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두고 끝까지 보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업데이트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가 2026년 스프링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버전 2026.14를 배포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 유럽 테슬라 오너들이 차량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기존엔 FSD 시각화 화면에서 앞에 트럭이 있으면 북미 스타일, 그러니까 엔진룸이 앞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온 롱노즈 세미 트럭 형태로 표시됐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유럽에서는 앞면이 평평한 운전석이 앞쪽 맨 끝에 위치한 캡오버 유럽식 세미 트럭 모델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렌더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해서 알린 곳이 Not A 테슬라 F이라는 미디어인데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변화를 아주 꼼꼼하게 추적하는 곳이에요. 이 변화가 단순히 트럭 모양 바꿨구나 수준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바로 보도한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 정확히 어떤 변화냐? FSD 시각화 시스템에 3D 모델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기존의 북미 롱노즈 트럭 모델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두 모델이 공존하는 형태예요. 차량이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트럭이 북미 스타일인지 유럽 캡오버 스타일인지를 감지해서 그에 맞는 3D 모델을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거죠. 둘 다 인식하고 둘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 FSD 구독자 전용이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모든 테슬라 오너가 업데이트만 받으면 바로 볼 수 있어요. FSD 구독 없이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각화 기능 자체는 FSD 없이도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 기능을 굳이 구독 장벽 뒤에 숨기지 않고 전체 오너에게 열어준 건 유럽 시장에서 신뢰 기반을 먼저 쌓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유럽 캡오버 트럭 시각화 자산이 실제로 차량 소프트웨어에 처음 들어간 건 작년 10월이에요. 그때 약 15개의 새로운 시각적 자산이 함께 추가됐는데 테슬라는 그걸 바로 활성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가 실제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AI가 이 트럭들을 높은 신뢰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플릿 데이터로 확인한 다음에야 활성화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AI가 유럽 캡오버 트럭을 충분히 잘 알아본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그 시각화 기능을 켠 거죠. 이게 테슬라가 이전에도 써온 방식이에요. 말 인식, 골프카트 인식 기능도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됐어요. 일단 소프트웨어에 넣어두고 AI 인식률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증이 끝나면 그때 시각화를 켜는 방식. 그래서 이번 유럽 트럭 업데이트도 단순한 그래픽 추가가 아니라 AI 인식 성능 검증 완료의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왜 유럽에서 이게 중요하냐? 유럽 도로에서는 캡오버 디자인이 헤비 트럭의 주류예요. 북미처럼 앞이 길게 뻗은 롱노즈 트럭을 유럽에서 보는 건 오히려 드문 일이에요. 도로 길이 제한, 회전 반경 규정, 터널 높이 제한 등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유럽은 오래전부터 캡오버 구조가 표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기존 FSD 화면을 보면 앞에 캡오버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엔 북미 롱노즈 트럭이 뜨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보기 불편한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FSD 시각화 시스템의 핵심 역할이 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화면은 내 차의 AI가 지금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창이에요. 운전자가 실제로 보는 도로 상황과 디스플레이 화면이 일치할수록 운전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보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되죠. 반대로 내 눈엔 캡오버 트럭인데 화면엔 롱노즈 트럭이 뜬다면 이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EU 규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인간과 AI 사이의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해왔어요. 시스템이 지금 뭘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현지 도로 환경에 맞는 정확한 시각화를 제공하면 이 투명성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고 더 넓은 FSD 승인과 규제 검토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FSD는 최근 유럽에서 최초 승인을 획득한 바 있고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철학도 여기서 잘 드러나요. 전 세계에 동일한 범용 모델 하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플릿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학습하고
아니고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현지화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에요. 시각화 자산을 섣불리 켰다가 AI가 잘못 인식하면 화면에 잘못된 정보가 뜨고 운전자 신뢰가 무너지죠. 최악의 경우 엣지 케이스에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활성화하는 이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로보택시와 비감독 FSD의 글로벌 배포를 목표로 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유럽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각 지역의 차량 형태와 도로 환경에 맞게 시각화를 현지화하지 않으면 진짜 글로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니까요. 유럽 오너들 반응도 눈길을 끌어요. 이 업데이트를 경험한 초기 유럽 오너들은 훨씬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차의 AI가 주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니까 시스템의 생각을 읽는 게 한결 쉬워졌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추가된 나머지 시각 자산들도 아직 활성화 대기 중인 게 있는데 테슬라가 같은 방식으로 검증 후 순차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번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시장도 도로 위 차량 구성이 북미와는 다르니까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이 접근법을 검증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도 지역별 맞춤 시각화를 순서대로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소프트웨어 2026.14 업데이트에서 유럽 캡오버 세미트럭 3D 모델이 추가된 건 그냥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FSD 시각화 엔진에 처음으로 국제 차량 디자인을 공식 반영한 사건이고 AI 인식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는 신호이며 EU 규제 요건에 대응하는 투명성 확보 전략이고 글로벌 자율주행 확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15개의 새 시각 자산이 작년 10월부터 대기 중이었다는 것도 그중 지금 활성화된 건 첫 번째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T3에서는 이런 업데이트들 계속 빠르게 짚어드릴게요.